근데 왜 머리에 씌우고 붙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는 놈이구나. (10월의) 갈대로 무성하게 덮인 전남 무안 삼양면의 어느 야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성하게 자란 갈대들. 숲 밖에서 본 갈대들은 가을에 운치를 더해주는 자연의 일부였지만 갈대밭 속을 헤집던 수사팀에겐 갈대가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 갈대밭 어딘가에 묻혀있을 텐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네요. 수사를 시작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수사팀은 갈대밭 안으로 1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흙으로 급하게 덮은 듯한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그 부분을 파기 시작하자 불안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곳에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목엔 청테이프가 감겨져 있었고 입부분 역시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얼굴엔 검정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봉지 입구 부분 역시 청테이프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통을 끊으려는 듯 입을 테이프로 가리고 거기에 다시 봉지를 씌워 청테이프로 봉인해버린 범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에게선 자상 등 범행 도구에 의한 상흔은 없었으나 양 발목 등에 강하게 잡아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하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무엇보다 더 끔찍했던 건 옷을 벗겨내자 드러낸 사체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유방 부위에는 불로 그을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동전보다 작은 크기였고요. 또한 성폭행을 당한 걸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맞은 피해자. 다행히 지문은 살아있었고 지문 조회를 통해 그녀가 8월에 실종된 33살의 강씨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강씨는 낮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밤엔 호프집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았는데 생활력이 강했어요. 보험 설계하면서도 밤에는 가게도 하고 정말 열심히 모은 돈으로 목포에서 작은 카페를 열 거라고 했어요. 억척스럽게 생활을 이어왔던 강여인. 시신으로 발견되기 2달 전인 8월 27일 일요일, 그날도 목포시 하단구에 있던 호프집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다며 가게를 나섰지만 강씨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집에 온다고 했는데 오질 않으니까 걱정돼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실종 신고 이후 혹시나 하던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렸으나 밤낮없이 열심히 살던 그녀는 허무하게도 전남 무안의 한 야산 갈대밭에 안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강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잔혹한 범행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며 그건 아직 일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다룰 사건은 2004년 목포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시신이 이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칼이나 이런 도구 같은 것들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고요. 특이한 것은 입을 한번 테이프하고 그 위에 그 검은 비닐봉지에 다시 한번 또 테이핑을 목에다 한. 근데 돌아가신 게 경부압박이에요. 네. 비급 회색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봉지를 씌운 거예요?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했다는 건 살아있을 때 결박을 했다는 의미겠죠. 그럼 살아있을 때 뭐 어쨌든 납치건 어쨌든 들어갔어. 돈을 해갖고 비밀번호 뭐야? 뭐 흔히 많이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근데 왜 머리에 씌우고 붙이고 그래요? 입을 막은 건 뭐 그래요. 뭐 재갈을 벌린다고. 소리 못 지르게. 그렇죠. 네. 근데 왜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이건 아는 놈이구나. 뭘 언두잉이구나. 네. 가까운 놈이구나.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가릴 필요가 없는데 가린 거죠. 네. 근데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범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나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 얼굴을 덮었던. 그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가까운 놈이구나. 물론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뭐 가족이나 이런.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청테이프 이런 거니까 이건 가족은 아니에요. 네. 가족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안면이 있는 범인, 네. 범인들.
네.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기 장소는 갈대밭이었습니다. 이제 갈대밭이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나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유기 장소. 예를 들어서 뭐 공격 장소가 여기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네. 전남 무안의 갯벌 아마 그럴 거예요. 갯벌 야산 이럴 거예요. 뭐 네. 거긴 거기니까. 네. 거기로 이제 납치를 해서 뭔가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해변 갈대밭이 무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묻으면은 뭐 은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갯벌에 이렇게 묻으면 잘 안 썩습니다. 네. 소금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범입니다. 초범이다. 네.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좀 갈대밭에서 이 성폭행을 거기서 한 건가요? 아니면은 하기가. 그러면 당연히 네. 뭐 거기가 아니라 네. 뭐 차량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피해자를 싣고 옮겨야 되니까. 그럼 당연하죠. 거기가 뭐. 네. 그러면 복수의 범인이겠죠. 운전자가 있고 네. 뭐가 저기 어떤 압박하는 어떤 관리하는 놈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승용차든 승합차든. 네. 이제 유방 부분, 가슴 부분을 불로 그을렸다. 이거는 저희는 그런 거는 좀 종종 봤습니다. 이제 이빨로 물어 뜯어서 어떤 그렇죠. 성폭행을 하면서. 네. 그거는 뭐 이제 엽기토끼 사건의 1차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건들 대부분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도착이라든가 아닌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성범죄를 노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의 성적인 연장선상에서 짖은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결과이죠. 그러니까 이 입으로 묻고 물어 뜯고 뭐 이런 것들은 성적 도착이 네. 그것이 목적인 거고 네. 이것은 강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죠. 그러니까 강도를 한 후에 네. 강간은 부수물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가슴을 짖은 거는 지금 이제 성적인 목적인 성폭행과는 별개의 다른 그렇죠. 것이다. 네,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강도 쪽 카테고리의 흔적으로 더 묶여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고문으로 고문으로 봐야 되겠죠. 네. 소위 담배빵이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겠고 강간은 부수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범죄에서 그렇죠. 강간을 위해서 한 범죄치고는 지금 전체의 예, 예. 사이즈는 강도 쪽이다. 강간만 하잖아요. 네. 다른 부위에 어떤 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건 그게 아니죠. 자, 브리핑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오늘 구성이 조금 평소와 다른데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브리핑은 수사 당시의 현장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브리핑은 사건 전인 과거로 돌아가서 사건에 관련돼 있는 다른 인물들의 시점으로 다시 진행이 된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건의 관련자인 남성 이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로 가서 한번 그 시점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이 씨는 6살 무렵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11살 때 이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만 마친 이 씨는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생활의 전선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돈은 생활이자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났었죠. 그렇게 1남 2녀로 슬슬 나왔고요. 저도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일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사료 배달 화물 자동차 운전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일을 하면서 살던 이 씨가 저지른 교통사고는 그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등등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랑 채무랑 약 3천만 원 정도 빚을 졌어요. 이거 갚으려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 수입이 27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3분의 2가 채무 변제에 나가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던 이 씨. 답답한 마음에 10년 전 같이 사료 배달 일을 했던 최 씨와 만나 당구를 치게 됐습니다. 최 씨 역시 화물차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끌어다 써 채무가 제법 있었던 상황. 이 씨가 자꾸 저를 꼬드기더라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납치해서 돈 뺏고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씨 꿰매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나 멤버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한 명 제가 데리고 왔고요.
당시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최 씨는 이 씨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고 범행 7일 전인 8월 20일 세 번째 멤버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어선을 타던 남 씨, 그 역시 돈이 절실했던 상황. 범행 하루 전인 8월 26일 최 씨의 집에서 모인 세 남자. 범행을 계획한 이 씨는 아는 여자가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5년 전쯤인 99년도부터 알고 지냈던 여자인데 보험 설계사 일도 하고 밤에는 호프집도 한다는 여자. 그 여자가 돈을 제법 모았는지 조만간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말을 지나가며 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말로는 이혼녀여서 실종돼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범행일인 8월 27일 오전 9시 이 씨는 집에 있던 면장갑 3켤레, 청테이프 2개를 종이백에 담아 남 씨의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었던 최 씨와 남 씨. 셋이 만나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빌린 그레이스 승합차를 타고 오후 3시 30분경 그 목포 인근 철물점에서 삽 2자루를 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험가입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전화를 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나왔다는 강여인. 그녀가 약속 장소인 모 나이트클럽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낸 시각은 밤 11시경이었습니다. 강여인은 호프집 장사를 마치고 나온 뒤였던 것입니다. 최 씨, 남 씨는 무안군의 약속된 장소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가서 강 씨를 만났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회사 형님들을 소개해주겠다. 5분 거리다. 그렇게 말하니까 차에 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랑 안면이 있다 보니까 순순히 차에 탄 것 같습니다. 차량은 무안군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최 씨와 남 씨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강 씨를 협박하여 뒷좌석에서 그녀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었습니다. 그 여자 핸드백에서 2만 원이 나왔고 카드 5장도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제 차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뭐 좀 더 받아내려고 제가 우도수를 올려서 그 유방을 담뱃불로 지졌습니다. 생각보다 현금액이 너무 적어서 강여인한테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해주소. 그렇게 남씨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품을 더 달라고 위협했던 건 최 씨와 이 씨예요. 저는 그냥 돈 좀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셋의 범죄는 어딘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차를 몰고 문제의 갈대밭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범인들 중 한 명이 곧 살해당할 것임을. 범인들의 진술을 참고한 구성이고요. 이 씨 어린 시절부터 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진술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셋의 진술은 어떻게 보셨나요? 주범이 이 씨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씨의 말이 일견 뭐 논리적일 것 같지만 좀 이상한 거는 이게 사고를 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교특법 뭐 치사 사건 같아요. 지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네. 3천만 원을 빚을 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 달 수입이 270이에요. 그럼 21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1년만 하면은 얼추 갚지 않나요? 네, 1년 좀 넘게. 네. 근데 이놈이 얘기한 거 뭐냐면 3분의 2가 채무 변제로 나가서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본인의 의견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자식 새끼가 셋이다. 일남 이녀다. 그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 이게 2004년이잖아요. 네. 아니 그 힘들 수는 있죠. 근데 힘들 수는 있는데 강도 살인을 해갖고 그것만큼의 힘든 거? 저는 이 말을 듣고 뭐지? 유영철 생각이 났어요. 저는 사실 이 주범 이씨 이놈의 말은 뭐 말이 될 것 같지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는 아니죠. 그냥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갑자기 사람 죽여서 묻어버리면 모른다. 그렇죠.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저 교통사고를 내갖고 금고 8월 집행유예죠. 아니 그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운전기사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탕뛰기 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강도 살인을 해버릴까? 라고 저는 사실 이거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놈이 보호 처분이라든가 청소년기에 이게 폭력 범죄가 있긴 있었습니다. 정보가. 네. 전혀 안 나타났어요. 네. 아니 이렇게 논리적 전기가 튄다고요? 네. 아무리 유영철 같은 애들도 이렇게 안 튀어요. 유영철 같은 애들은 또 중간에 시작했을 때 절도랑 아니면 이런 것이 몇 번 쌓여갖고 살인으로 가지. 네. 갑자기 강도 살인을 한다고요? 사실 조금 이거는 좀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어쨌든 동기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성폭행도 나타났었고 가슴에 납입부를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의 고문으로 좀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강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너무 막 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절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절도도 할 수 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강도만 할 수도 있고 네. 살인을 빼고. 네. 네. 그리고 보험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교통사고 보험이야 많이 하잖아요. 본인들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보험 사기를.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툭 튀었어요. 강도, 살인, 성폭행을 그것도 갑자기 한다. 떼강도로.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는 여자가 있는데 얘 없어져봤자 뭐 신고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좀 튀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경찰의 수사망에 잡히게 되는지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 강여인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범인을 찾고 있었고 또 하나의 구덩이 위에 서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들어있던 건 한 남성. 대불산단의 야산 구덩이에 묻혀있던 남자는 묻히기 전 목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찾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8월 28일 호프집 사장 강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피해자의 금전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8월 29일 19시 40분경에 무안군 청계면 소재 모 현금 인출 코너 앞에서 신용카드로 현금 120만원과 현금 27만원 그리고 현금 5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197만원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금 인출기에 본인의 얼굴을 다 드러내고 돈을 뽑던 한 남자. CCTV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고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수사를 통해 그가 택시기사 유씨임을 확인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택시기사 유씨의 행방을 추적했는데 갑자기 수사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씨가 사망한 채로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야산 구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용의자 육씨의 목 주변엔 뭔가 강한 줄이나 끈으로 졸린 흔적이 보였고 아마 이로 인해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 유씨를 교살한 후 구덩이를 파 유씨를 유기하고 그 위에 흙을 메워놨던 것입니다. 강씨 살인사건의 단서가 툭 끊기는 순간 다시 사건은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고 경찰은 유씨의 행적을 단서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던 중 유씨가 8월 30일부터 생활 반응이 끊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직전에 동선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전날인 29일 밤 유씨가 한 식당에 들러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게 확인됐습니다. 기사님이 엄청 만취해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주변에 동석자들도 몇 명 있던 걸 봤고요. 3-4분? 그때가 10시 넘어서 가게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녁 8시가량까지 강씨의 카드로 돈을 뽑았던 유씨는 밤 10시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유씨는 강씨의 카드를 사용했고 경찰은 그 카드의 사용 내역을 통해 유씨가 어디서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차에 거쳐 술을 마셨고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동석자들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퍼즐은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3명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씨와 함께 있던 용의자는 2명이 화물차 기사였고 1명은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이었습니다. 네, 유씨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택시기사고 이 사람이 돈을 뽑아서 얼굴이 찍혀 있는데 죽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의 보험 설계자이자 호프집 사장인 분이 실종됐어요. 네. 실종돼 갖고 신고가 됐는데 이 분의 명의의 어떤 그걸로 인출이 됐어요. 네. 가서 보니까
CCTV에 유 씨라는 인물. 유 씨가 네. 그냥 찍혔어요. 네. 아니 이런 바보가 있나? 다른 사람의 그럼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네. 더더군다나 그 돌아가신 분의 카드를 사용해 버렸어요. 네. 당연히 확인해 보니까 그 가서 술집에 가서 확인했더니 동행인이 있었고 유 씨 말고 몇 명이 더 있었다. 네. 그럼 명확히 확인해 보서 그래서 바로 체포한 거죠. 네. 이렇게 허술한 것도 있나요? 정확히는 4명이죠 지금은. 유 씨까지요. 그렇죠. 유 씨까지. 그럼 유 씨가 인출을 하게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데도 인출을 한다? 그럼 네. 그걸 모르고 인출했을 수 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좀 인출해 와라고 해서 했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특이했던 거는 이제 유 씨 같은 경우에 사망했을 때 경부 압박 질식사 그리고 안매장 된 것까지 이제 범행 수법이라고 하는 애모가 강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 안매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매장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네. 목을 졸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명하고 강여인의 범인이라고 체포돼가지고 진술했던 이 세 명하고 같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유 씨를 죽인 것도 이렇게 세 명이라고 보는 게 맞죠. 네. 뭐 그야 뭐 명확한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 안 나와서 200만 원을 못 뽑았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당시 못 뽑았는데 돌아가신 분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네. 이걸 또 이 넷은 유흥비로 다 쓰거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이 씨란 놈이 하는 말이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빚 때문에 힘들다. 네. 근데 그걸로 술을 다 먹어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지금 수천만 원의 빚이 있어서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네. 빚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술 처먹느냐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진짜 범행 동기가 뭐야라고 계속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놈들 똑같아. 이 씨, 최 씨 이놈도 똑같아. 최 씨라는 놈은 똑같이 무슨 자기가 무슨 아파트와 뭐 화물차 수입에 뭐 해갖고 채무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했다. 그리고 또 뭐 저기 어선 하는 놈이 있는데 네. 걔도 돈이 궁했다. 얘들의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뭐예요?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더라. 그럼 야 나눠 갖자. 근데 이게 사실 200이면 좀 사실 사이즈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돈이어서. 아니, 그리고 네. 만약에 이 씨란 놈이 네. 막연하게 이 돌아가신 강 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한탕하자. 그리고 납치를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한탕하는데 실제 돈이 있나 확인을 하고 오늘 돈을 입금한 날이야 라고 해서 오늘 하자. 이것도 아니야. 네. 그냥 막연하게 납치하면 뭐가 나올 거라고. 아니 그런 바보들도 있나요? 자, 어수룩한 범행으로 잡힌 범인들. 그럼 시간을 다시 돌려 8월 27일 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갈대밭을 향하던 그레이스 승합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에 질린 강 씨를 태운 그레이스 승합차가 한밤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자정을 넘긴 시간, 새벽 1시. 카드 비밀번호를 다 알아낸 이들은 강 씨를 어떻게 죽일지를 두고 상의 중이었습니다. 최 씨가 차 안에 검정 비닐이 있으니 봉지를 얼굴에 덮고 청테이프를 바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갑자기 뭐 그 여자 죽이기 전에 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속옷만 내려놓고 팬티 벗겨놓고 나왔어 라고 했습니다. 일남이녀의 아버지인 이 씨. 그는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강 씨를 죽이기 전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강도와 성폭행이 끝나자 강 씨를 기다린 것은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갈대밭으로 강 씨를 끌고 간 이들. 갈대밭에 구덩이를 판 이들은 강 씨의 윗옷을 올려 아직 말하지 않은 금원이 있는지 알기 위해 가슴을 담뱃불로 지졌습니다. 고통에도 다른 금원을 이야기하지 못하자 이제 그녀의 모든 쓸모를 다 빼냈다고 생각한 이들은 살인 행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성폭행한 것까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해한 건 아니에요. 비닐봉지랑 테이프로 입 막아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발버둥 치니까 여자를 거꾸로 눕혀 얼굴을 구덩이에 처박게 한 후에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어요. 그때 여자 뒤통수와 뒷덜미를 잡은 건 이 씨였어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남 씨의 자백 이후 하나씩 그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 씨와 최 씨. 하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
택시기사 유 씨의 죽음은 어떻게 된 것일까? 돈을 찾을 때 우리 얼굴이 찍히면 추적당하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능이 좀 부족한 유씨 형님을 제가 꼬드겼어요. 9년 전 사료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유 씨. 그는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 씨에게 은행에서 돈 찾는 심부름만 해주면 5천만 원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한 남자들. 유 씨가 돈을 찾아오자 그들은 모자란 형인 유 씨를 데리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일단 잔뜩 먹였어요. 목포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호프집에서도 먹이고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태우고 영암군에 있는 축구장 있는 공터로 데려갔어요. 축구대 그 골망줄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목을 들어 올가미를 만들었어요. 이 씨랑 남씨가 산에 올라가서 미리 구덩이를 파고 있었을 거예요. 유형이 잠들어 있을 때 차에 태운 뒤에 저랑 최 씨가 형님 몸을 누르고 이 씨가 형님 목에 줄을 감은 뒤에 뒤에서 잡아당겼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유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야산에 안매장한 채 각자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사악하냐면 아는 좀 지능이 떨어지는 형이 있는데 써서 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걸 또. 그러니까 얘들 3인조가 애초에 이게 강도산이라고 보지만 그냥 집단 연쇄강간범들 같아요. 그러니까 강간도 하고 돈 있으면 돈도 뺏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죄가 아직은 밝혀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은 이랬어요. 1차로 고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알아냈죠. 네. 그러니까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알아내요. 담뱃불로 가슴을 찢으면서 더 없냐.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미 다 했다니까. 네. 그래 무엇 때문에 다시 이 담뱃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건 성적인 목적이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가학적인 것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카드 비밀번호 말고 뭘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보면은 실제로는 지금 그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카드 비밀번호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다른 돈이 있다면 어디 있겠어? 뭐 어디 숨겨놓은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수사진들은 뭔가 찾아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강도는 아닌데 강도가 주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어야 생각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입을 막아 죽이려고 안 했는데 안 죽어갖고 뭘 했냐면 거꾸로 눕혀서 이걸 뒤에서 눌렀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당탕탕 뭐 거의 이 수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들 말이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인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냥 뭐 뒤통수 진료를 잘못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이 부검 상황이 정확히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유 씨를 꼬드긴 거는 네. 이거잖아요. 돈을 대신 인출할 사람을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의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죠. 그걸 하고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형 어떻게 찾았어? 이렇게 얼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나요? 그러면 꼴이 잡히잖아요. 네. 유씨로부터 꼴이 잡혀갖고 자기들한테 올 걸 그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좀 멍청한 그러니까요. 사람들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상태의 부분 때문에 유 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의 범행의 어떤 그렇죠. 큰 부분을 유 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뭔가 걸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상으로. 남 씨가 원래는 이 씨 출신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남 씨가 자기는 비교적 뭔가 가담을 덜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지 뭔지 자백을 시작했고 남 씨 자백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씨 최 씨가 자백을 하는데 그것도 약간 상대편 탓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네. 결국은 된 건데 사실 이것은 다른 어떤 그 증거보다는 네. 상호 진술로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명이 각자
각자 이제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1심 같은 걸 보면 이제 주범이라고 볼 수 있죠. 2심입니다. 2심 관련돼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제의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까지도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들을 실행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시 명령하여 실행한 점, 이 사건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되었고 피해자들의 살해 방법 및 과정 또한 지극히 잔혹하고 대담한 점,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아이를 범죄에 이용하고도 자신의 범죄 발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 강 씨를 살해하기 직전 강간까지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반사회적이고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와 인면 경시 풍조에 대하여도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 이 씨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 부당에 상고한 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네, 2심이네요. 2심에서 이제 사형으로 이제 유지가 됐고요. 1심은 이 씨 최 씨가 사형이고 남 씨가 무기징역이었죠. 네, 2심에서 최 씨가 좀 바뀌는데요. 최 씨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최 씨는 피고인 이 씨와 함께 이 사건 강도 살인을 모의하면서 피고인 남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되었고 피해자들의 살해 방법 및 과정 또한 지극히 잔혹하고 대담한 점, 피고인인 피해자 강 씨를 살해하기 직전 담뱃불로 그녀의 유방 부위를 지지고 옷을 벗겨 이 씨로 하여금 강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반사회적이고 불량한 점, 위 피고인 역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피고인 남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변명이 통하지 않게 돼서야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면 상고 이유에서 들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이건 대법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 대법원이죠. 네. 그러니까 피고인 이 씨 이놈은 이건 진짜 사형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최 씨 이놈도 사형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네. 아마도 본인은 강간하지 않았다. 강간을 준비해줬다. 네. 그리고 주범이라기보다는 이 씨한테 꼬드김을 당했다. 뭐 이런 형태.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죠? 어차피 사실은 이 씨 이놈도 강간하고 살인을 했고 또 똑같이 네. 이 최 씨 이놈은 담뱃불을 지졌어요. 네.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놈을 사형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간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때 유전자 검사를 했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안 했으리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는지 왜냐하면 저기 증거에 그게 네. 없어요. 네. 증거에 그 유전자 검사서가 없어요. 네, 정액 샘플이나 뭐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시 없어요. 수사진이. 네,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했다고 하면 했다고 증거서에 나오거든요. 다 이거 진술에 의한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최 씨가 나 이제 했으니까 야 다음 네 차례로 했는지 그렇죠. 뭔지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 씨가 그러면은 제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네.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서 야련이 이거예요. 네. 최 씨가 자기가 속옷만 벗기고 나왔다고 했어요. 네. 그건 얘 얘기죠. 네. 그러니까 모르죠. 그거.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강도 했는데 그냥 내가 강간하러 갈게 가서 자기가 벗기고 강간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자, 강간할 준비를 위해서 팬티만 벗겨놨습니다. 가시죠. 이게 근데 일반적인 행동 패턴으로 보면은 자기가 강간을 하고 했으니까 팬티가 벗겨져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너무 진술 위주로 간 것이 아닐까 수사팀이. 근데 남 씨에는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감형이 됐죠. 네. 남 씨가 감형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죠?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실행의 분담 정도가 가벼우며 먼저 자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먼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의 정상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수법적으로 그러니까 취조 방식이 약해 보이는 피고인 남씨 이놈 먼저 공략을 한 거죠. 너는 빼줄 수 있어. 알지? 네가 자백해. 그러니까 얘 자백에 따라서 최가 자백을 하고 네. 최의 자백에 따라서 이는
사실은 끝까지 버틴 거고 마지 못해. 최는 네. 그냥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이해하겠어요. 왜 수사팀들이 왜 그랬는지. 근데 이 세 놈이 적어도 남씨 빼고 이씨와 최씨 이놈들이 이것만 했다고 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강간하러 돌아다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 가족들에게 죄송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바로 하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일남이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제 잘못하면 어떤 여자가 임신돼서 그냥 빨리 결혼하고 그러니까 어떤 네. 성향상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강간범이니까 그렇죠. 예, 연결해서 안 볼 수가 없는 좀 그런 느낌이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의 범죄자였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그때 기록을 봤어야 된다고 봐요. 네, 청소년 때 폭력 전과가 있다 정도까지만 나오고 자세한 게 안 나와서 뭔지는 모르나. 최 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거기서 최 씨도 그때 전과가 기록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놈은 확실히 전 여죄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유 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뭐 이걸 어디까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뭐 돈만 뽑아다 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훔친 건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바보 그 축에 드는 경계선인 경우는 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뭐 죄를 면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죠. 네. 만약 그거 범죄의 그 작물이란 걸 모르고 그냥 돈만 뽑아달라고 해서 갔다라고 쪼르르 갔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억울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어쨌든 지금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3인조 특히 이 2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볼 필요가 있으나 알려진 그런 드러난 사건은 없고요. 특히 이제 강여인 같은 경우에는 33살입니다. 어려요. 어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진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낮에도 다른 일하고 저녁에도 다른 일하고 이걸로 말 그대로 호프집을 그냥 끝내고 난 카페 하나 차리는 게 꿈이야. 이 정도 이야기가 그냥 이 시기에 흘러 들어갔다. 2003, 4, 5, 6 네. 그때가 진짜 그 사건으로 봐서는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던 소시민이었던 강 씨였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로 생명이 끝난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